이 남자 정말 사랑 때문에 숨기는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혼자 견디다 무너지려는 걸까요? 화려한 날들 46회. 이 지역의 심장병이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의 고백. 아니, 이건 고백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아픈 건 정말 상관없다니까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지역의 신부전. 심장이 약해져서 몸에 필요한 만큼 피를 제대로 못 보내는 병입니다. 회사를 다닐 정도면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닐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남자가 이 병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거죠. 유부초밥 2인분을 거절하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나 유부초밥 안 먹는데. 안 좋아해. 이 대사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아파서 너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였습니다. 회사 일로 핑계를 대고 자존심으로 포장하고 결국 지은호를 밀어내려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배려일까요? 지은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플 때는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줘야지. 혼자 또 나 위해준다고 피하고 아닌 척하고 맞습니다. 이 지역은 독한 남자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고립시키는데 도가 텄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조차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이 강박.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존심일까요?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이 터집니다. 지은호가 이 지역의 책상을 뒤졌습니다. 약 목록을 확인하고 신부전 전문의 친구에게까지 물어봤습니다. 선배가 먹는 약으로 알아냈어요. 이 지역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내 책상을 뒤졌다는 거야? 하지만 지은호는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왜 그래요? 뒤졌어요. 어쩔 건데? 선배도 그랬잖아. 내가 포기가 안 된다며. 그래서 선배 마음대로 할 거라며. 나도 그렇게 됐다면 어쩔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경계를 넘은 집착일까요? 책상을 뒤지는 행동, 상대의 병을 몰래 조사하는 행동. 이건 분명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이걸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선배 같으면 내가 아픈데 병 들고 돌아설 거였나? 아니잖아. 맞는 말입니다. 이 지역이라면 절대 돌아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은 지은호에게 같은 걸 요구하지 않을까요? 왜 혼자 아파하려고 할까요? 떼치는 계속됩니다. 지은호나 정말 이런 밀당 제발 그만하고 싶어요. 이 지역 밀당 아니야. 지은호 그럼 우리 사귀어. 이 지역 내가 뭘 안다고 이렇게 당당해. 이 순간 이 지역은 무너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아픈 내가 연애하기 싫다고. 그럴 여유가 없다고. 그러기 싫어. 그럼 감정 따위 다 귀찮아. 투병하면서 회사 생활하는 걸로 충분해.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 대사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지은호는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지은호만큼은 이 고통 속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지은호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키스합니다. 이건 동의가 아닙니다. 이건 강제입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의 거부를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지역은 밀어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한편 고성희의 이야기는 더 암울합니다. 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건 수임을 포기합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저 이번 사건 수임 포기하겠습니다. 고성희는 즉시 알아챕니다. 막진석한테 당신 돈 받았구나. 내 사건 포기하는 대가로. 하지만 한 변호사는 부인합니다. 그런 말하시면 섭섭하죠. 의뢰인 배신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라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겁나서 그래요. 사모님은 이렇게까지 옥죄일 수 있는 분하고 붙었다가 괜히 저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 아닌가 하는 협박입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었던 거죠. 박진석 회장, 이 남자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걸까요? 고성희는 이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변호사마저 등을 돌렸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는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소송으로 가면 형사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걸 하겠어요? 고성희는 협박이 아니라 협상을 선택합니다. 정식 소장을 써서 박진석에게 보내고
그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근저당을 풀고 이혼 소송까지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이 계획이 성공할까요? 박진석은 정말 합의를 제안할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수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이상철과 이지혁 부자 관계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모릅니다. 지은호가 거짓말을 해줍니다. 지혁 선배가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요. 이상철 그거는 지혁이가 요즘 회사 일에 너무 빠져서 피곤이 쌓여서 그런 것 같아. 아버지는 전혀 모릅니다. 아들이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지혁은 아버지에게조차 말하지 않을까요? 지은호와 이상철의 통화 장면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이상철 지혁이도 은호 좋아하는데 지은호 그것까지 아세요? 이상철 나 부담 가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지은호 아버님도 제가 싫다는 건 아니네요. 그럼 됐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아들의 몸은 모릅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자 관계일까요? 이지환의 과거 연애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나는 진짜 단순한 연애를 했어. 막 좋아하면 다 해주고 싶고 맨날 꽃 선물 갖다 바치고 좋은 차 타고 싶대서 외제차 리스하고. 하지만 여자친구는 결혼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서울에 방 3개 있는 아파트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대. 그리고 일주일 뒤 청첩장을 보냅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영라 오빠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친 거야? 지환은 영라 나쁜 년. 지환은 복수하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30평 아파트 가진 돈 많은 남자고 결혼했는데 복수 못하지. 내가 그럴 능력이 있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이지환도 이지혁도 모두 사랑 앞에서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지환은 돈 때문에 버림받았고 지혁은 아직 사랑을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락을 쏴줬다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네. 그리고 성재와 은호의 관계도 드러납니다. 성재가 은호를 짝사랑했다는 사실, 10년이 넘었다는 사실, 모든 인물이 사랑 앞에서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터집니다. 고성희의 친어머니가 은호를 찾아옵니다. 회사로 지은호 앞으로 찾아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쫓겨났으니까 널 찾아올 수밖에. 은호 쫓겨났다고요? 어머니 성재가 아버지한테 말 안 했겠니? 은호안이 말 안 했어요. 부사장님은 안 한다면 안 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박진석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요구합니다. 2억만 줘. 꼭 해결할 성사가 있어. 은우 2억을 줘야 하나? 어머니 2억 주면 우진이 안 찾을게 영원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돈에 팔아넘기려는 겁니다. 2억의 아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은호는 거절합니다. 못 줘. 돈 2억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2천원도 주기 싫어요. 그 순간 이지혁이 나타납니다. 이지혁이 은호의 어머니를 막아섭니다. 당신이 인간이야? 여기 어디라고 다시 와. 당신 딸이 왜 은호를 괴롭혀? 그리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지혁의 심장이 위험합니다. 은호 선배, 그만해요. 무리하면 안 되잖아. 이런 사람한테 체력 쓰지 말아요. 하지만 이지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싸웁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기 파괴일까요? 은호의 어머니가 떠난 후 이지혁은 쓰러질 듯합니다. 은호는 그를 부축하고 그 순간 이지혁이 말합니다. 방금 그 여자 공포를 겪어놓고도 그 대신 선배 마음 확인할 수 있었잖아. 그럼 됐어. 이 대사 섬뜩하지 않나요? 은호는 자신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이지혁의 마음을 확인한 것에 만족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연애 감정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 모두 건강하지 못한 집착에 빠진 걸까요?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강호가 이지혁을 개업식에 초대합니다. 대표형에게 꼭 물어볼 게 있어서 감히 개업식에 초대합니다. 이지혁은 당황합니다. 아니 얘가 나를 왜 초대하지? 그리고 수빈과 함께 강호의 고깃집 개업식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박성재를 만납니다. 이지혁과 성재,
은호, 수빈. 4명이 한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분위기는 어색합니다. 너들 왜 이렇게 어색해? 다 정리됐다며? 하지만 정리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묻습니다. 성주 오빠랑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은호와 우리 오래됐어요. 친구예요. 수빈, 성주 오빠랑도 큰 오빠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은호네. 그리고 과거의 대화가 플래시백 됩니다. 성재, 나 좋아하는 여자 있어. 혼자 오랫동안. 은호, 그 여자친이. 오빠가 오랫동안 짝사랑했다던. 그 여자야 10년입니다. 박성재는 10년 동안 지은호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절친의 마음을, 후배의 마음을,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병을 핑계로 도망치려 했던 겁니다. 과연 이 4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고성이가 방송에 출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이라고 합니다. 슈조의 그룹 박진석 회장의 아내입니다.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박진석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마지막 선전포고입니다. 고성이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겁니다. 법으로 안 되면, 여론으로, 돈으로 안 되면, 명예로 싸우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박진석 회장은 변호사를 협박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방송 출연을 선택했다는 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성이는 이제 모든 걸 걸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순간 박진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게 고성이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화려한 날들 46회 이번 회차는 모든 인물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지혁은 더 이상 자신의 병을 숨길 수 없게 됐고, 지은호는 그 병을 알고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성이는 완전히 고립됐지만 오히려 세상을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재는 여전히 지은호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무엇이 터질까요? 고성이의 방송 출연이 박진석을 자극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녀를 더 위험에 빠뜨릴까요? 이지혁과 지은호의 관계는 진짜 시작될까요? 아니면 이지혁의 병이 두 사람을 다시 갈라놓을까요? 박성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10년의 짝사랑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지켜볼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행복한 결말은 없을 거라는 것. 모든 인물이 상처받고 무너지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할 겁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의 병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화려한 날들 46회 리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